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종목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 관련주라고 해서 어제부터 몇몇 종목들이 테마로서 또 형성이 되는 분위기였죠. 공포의 흑사병이 중국에서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왜 중세 유럽 그 14세기 때 2,500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치료제도 찾기가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포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신경이 쓰이는 뉴스였습니다. 이 치료제를 알려진 페니실린 관련한 기업들이 관련주다라면서 엮였는데요. 우정바이오, 삼성제약, 국제약품 등등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을 완전히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내 하락으로 전환됐거나 국제약품 정도는 7% 강세긴 합니다만 이마저도 장중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이버를 볼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가 들썩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말입니다. 10% 급등이라뇨. 다름이 아니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또 이 소프트뱅크의 손자 회사인 야후재팬이 통합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아시아의 구글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대감 속에 네이버의 주가는 뛰어오른 채 진행됩니다. 17만 6,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를 볼게요. 3분기 실적은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OLED TV 쪽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금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반등 탄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리콘웍스 36,100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3인방을 볼게요. 이건 좀 전략 좀 챙기겠습니다. 하염없이 빠졌었던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빨간불을 켜보고 지금은 한 2%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헬스케어,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이슈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임박한 이벤트 가운데 램시마 SC의 유럽 승인 일단 임박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의 허주말 출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셀트리온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올라설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실적을 내놨는데요. 흑자 전환을 했네요.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운이 흑자 전환 소식 전하면서 주가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이잖아요. 지금 한 3% 넘게 올랐지만 바닥은 바닥입니다. 내년 한 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 바닥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논해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28,150원입니다. OTT 관련주들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콘텐츠 관련주들 올겨울 한번 보자라고 했다가 이내 또 분위기가 식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3% 넘는 상승세, J콘텐츠리도 3%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콘텐츠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월트 디즈니가 OTT 시장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플러스 TV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넷플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OTT 시장으로의 이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으로도 한번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련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볼까요?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요. 오늘 상승폭이 7% 넘게 거의 8% 가까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고단가 제품의 판매가 좀 늘어났다. 생산량도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좋은 실적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메리츠정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OTT 관련주들 점검해 주세요. 디즈니가 이 OTT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관련주들 들썩이는데요.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는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들고 물론 이제 콘텐츠주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제 OTT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제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 대거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OTT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OTT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이미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투자 포인트에서 찾을 게 뭐냐면
결코 우리나라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상파 3사는 SKT와 손을 잡고 OTT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OTT 시장은 어떻게 보면 TV 지상파 시장보다 월등하게 성장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월트 디즈니가 이제 우리나라의 협력사를 좀 찾는다고 하면 네.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SKT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협력사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TT 관련주, 뭐 콘텐츠 관련주, 뭐 다 교집합이 있는 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더 폭넓게 봐서는 영화 관련주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겨울왕국에 대한 이벤트도 있었고 뭐 이런 각양각색의 약간 호재성 이슈들이 잡히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이런 종목들 중에 좀 눈여겨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될까요? 만약에 영화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설명드리자면 덱스터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동사는 지금 그 과거에 신과 함께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외주 제작사로서 이름을 날렸고요. 그 밖에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개봉할 백두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작비를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총 제작비 250억 중에 150억 정도 지분 투자를 이루어졌고요. 덱스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EP를 넘기게 된다면 덱스터에 대한 추가 수익도 가능한 상황이고 일단 12월 정도에 아직까지 이제 뭐 어떤 시사회라든지 아직 열려져 있지 않지만 네. 뭐 이제 그 배우라든지 이런 등장 인물들을 보면 아마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도 좀 고점이기는 하지만 전고점 부분까지 10,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3,000원, 1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작 한국 영화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사실 올해 뭐 물론 몇 편들의 영화들이 있었지만 눈여겨볼 만한 영화들이 참 요 몇 달 사이에는 없었던 기억인데요. 올 연말에 개봉이 될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었던 뭐 재난 영화라면서요. 예, 이 재난 백두산이 영화입니다. 예. 조금 더 우리 뭐 관련한 이 종목들을 좀 끌어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텍스터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몇 달 동안은 좀 많이 올라감이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아래쪽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할게요. 네. 예, 그리고 세트리온 3인방도 볼게요. 바이오주들은 참 이걸 어떤 대응 전략을 챙겨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만 세트리온의 경우는 그래도 임박한 이벤트도 있고 해서 그리고 오늘도 모처럼 만에 반등을 주고 해서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하염없이 빠졌던 셀트리온인데 오늘은 좀 반등을 주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제약회사 쪽에 가까워진 상황이고요. 이제 그 제네릭이라는 이제 의약품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의약품을 만들어서 현재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 허가라든지 그리고 유럽 판매 승인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지난번 고점이 35만 원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지 지금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의견을 좋아요로 주시는 게 아닌 거군요. 네,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오랜만에 빨간불이 일제히 들어왔길래 또 혹시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런 신호탄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 좀 유지를 해봐야 되겠군요. 세트리온 3인방 점검을 해보고요. 그러면 깜짝 실적을 내놓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볼게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들이 각 방송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주가도 여전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긴 한데 뭐 볼게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좋아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패션 관련된 상품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랬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FNF도 네.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승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조용히 매형 성장을 통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박스권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근본 이 실적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아디다스 외에도 나이키까지 어떻게 보면 상품에 대한 믹스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020년까지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장까지 어떻게 보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이전 효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전체 주가를 놓고 보더라도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가히 그 역사적인 그 흐름에서의 낮은 가격대는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지금 16,350원 거의 뭐 역사적 최고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구간도 지금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차트 흐름상 기술적 분석으로 약간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 실적 베이스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PER 한 10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PER은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동사 피어 그룹에 보시면 뭐 FNF라든지 뭐 이제 그 휠라코리아, FNF가 지금은 현재 가장 좀 비교가 될 만하겠네요. FNF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한 16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현재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멀티플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20배 정도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올라온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더 높은 구간에 올려다 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한국전력도 볼게요. 아유 참 이게 그렇죠. 한국전력을 볼 때는 이거는 뭐 빠른 종목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해요. 늘 보면 오늘은 뭐 좋은 실적을 뭐 내면서 그리고 내년에 흑자 전환 뭐 얘기도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진짜 앞으로 올라갈 것을 좀 기대해봐도 될지 매번 기대했다가 이내 기대가 꼬꾸라지곤 됐거든요.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배당 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그 2018년 9월부터 바닥권을 찍고 1년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흑자 전환한 이유는 일회성에 대한 그 이익 인식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난 그 여름철에 그 냉방기에 대한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인 수익이 개선되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에도 뭐 어느 정도 실적은 괜찮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 한국전력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전기 요금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도 있고 또 대선까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료 인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그 가시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뭐 한 3만 원 정도에서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파셨다가 연말에 뭐 배당 좀 관심 있으시면 네. 밀릴 때 그때 2만 7천 원 밑에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정도. 내일장 탑픽을 이 4개 종목 중에 하나 꼽아볼 건데요. 가장 수익이 좀 빠르게 안겨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션을 언급해드리고 싶은데요. 화승 화승 엔터프라이즈요? 엔터프라이즈가 네. 굉장히 탑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트렌드가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더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그 네. 탄력으로 물론 이제 게리도가 상승하겠지만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힘을 받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 주셨었는데 신고가 영역인 종목들은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목표가를 잡기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그 신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뭘 봐야 될까요? 포인트를요? 동사 피어 그룹의 뭐 PE가 16배 정도에서 20배까지 가게 된다면 거의 뭐 이제 한 2만 원대에서부터는 이제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일단은 차익 실현해 놓고 만약에 주식이 다시 밀리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5,000원에서는 주식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단은 안전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 이상도 좀 올려다 본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트 찬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밸류에이션 접근이 필요한 시장.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능 날을 낮아서 아직 마감은 되지 않은 채 시장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부장님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이렇다 할 특징을 겉으로 보기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수익률로 계속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걸 거고 그렇지만 재료가 지금 새로운 재료가 없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수는 뭐 거의 큰 변동 없이 보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재료로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런 재료들은 좀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혼전세라고 저는 보고 왔는데요. 그렇지만 IT가 주도 업종으로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치고 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IT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좋으면 2, 3일 또 나쁜 뭐 이런 숨고르기가 항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순환매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1등 업종이 순환매 중에서 IT 업종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시장 진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매매할 거 없으면 정치 테마가 움직이고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뉴스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전날 많이 나오면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아침에 매매가 나오다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바로 소멸되는 아주 맞아요. 빠른 순환매인데 딱 1박 2일 장으로 정도 딱 보시면 딱 알맞는 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재미난 게 시총이 정말 절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뭐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네. 엄청난 시세를 보인다든지 여기에 또 관리 종목들까지도 엄청나게도 시세를 내는 정말 이게 순환매의 끝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빠른 순환매인데 그렇지만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종목이 이 순환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아마 현 시점에서 정말 순환매의 끝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업종이 아직도 안 오른 게 있는데 그게 우선주 정도? 우선주요? 예, 우선주도 네. 보통 정말 매매할 거 없으면 막판에 네. 한번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우선주가 뭐 이렇게 뭐 상한가로 막 들어가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 아마 좀 나중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움직일 때 동참하시면 조금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게 홍콩 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게 좀 극렬하게 좀 변질되면서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면이 그 지금 환율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약화가 되면서 환율이 또 이제 1170선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거의 10원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외국인들도 그래서인지 코스피에서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벤트로 볼 때는 11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맞아요. 이것이 사실은 지난 두 차례 뭐 5월인가 8월에 있었던 리밸런싱 그때보다는 매도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비율 자체로도 뭐 10월 달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포지션이 한 0.2%포인트밖에 줄지 않는 거고 물론 중국 A가 15에서 20으로 늘어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튼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갑자기 또 불거지는 사태에서 외국인들이 좀 신흥국 자산을 줄이는 그런 거에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많이 팔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벤트인 만큼 좀 신경을 좀 쓰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월말에 가까우니까 좀 신경을 조금 좀 쓰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뭐 오늘 뭐 업종으로 보니까 1위 업종이 사실 예전에 장이 좋고 쭉쭉 갈 때는 전기전자가 항상 업종 1위나 2위에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아까 보니까 1등인데 기술적으로 업종 차트가 좀 좋아진 후보군으로 한두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한국전력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3분기에 흑전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거에 생각하세요? 대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앞서서 이제 뭐 다른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이렇게 큰 초대형주는 이제 제가 말하는 추세를 보는 그런 편인데 네. 그 추세가 정말 좋은 지금 딱 그 자리 매수하는 딱 타이밍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네.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네네. 10주간과 30주간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구간인데 딱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초대형주들은 이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파시냐? 이것이 그 데드 크로스가 날 때까지 주구장창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매수 기회를 주는 거고 네. 그 두 번째 매수 기회는 언제 주냐면 눌림목 때 한 번 주는데요. 눌림목은 보통 한 달 안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구간이니까 연말 안에 이제 한국전력을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뭐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고 펀더멘탈적으로도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그 사실 밸류에이션상 너무나 지금 싸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노리고 있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지금 사도 되겠냐, 뭐 그냥 뭐 오래 가져가실 거면 지금 뭐 사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딱 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장님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그 전략 짜실 때 종목 보실 때 늘 강조하셨던 거요. 10주선이랑 30주선 네, 보셨던가요? 10주간 이동평균선이랑 30주간 이동평균선이 네. 골든 크로스가 날 때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세가 깨지지, 그러니까 데이트 크로스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눌림목으로 다시 주가가 30주간에 붙일 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거라 제가 뭐 한 게 네, 아니고 네. 책이 좀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책 들어가는 전략에 의하면 한국전력 매수 네, 타이밍. 그리고 이제 그 세팅하실 때 네. 그 로그로 하셔야 됩니다. 로그. 거기 보시면 이제 HTS 보시면 뭐 종가 기준이고 로그 차트로 하셔야 되지. 거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10주간이랑 30주간 두 개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팅하실 때는 로그로 하시는다는 거 그것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부장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사실 이제 뭐 큰 그림 말씀 주셨지만 오늘 당장 놓고 봤을 때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네. 뭐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오늘이 뭐 큰 변동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예측을 그래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옵션 만기에 사실 그 리포트들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이 옵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늘 같은 경우 리포트들 최근까지 보면 오늘은 매수 우위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믿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장중에 단기 변동성은 나타나는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관찰 대상은 항상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주로 보는 편인데, 사실 외국인들은 오늘 이 포지션에서도 소폭이나마 이익을 내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간에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 그러면 큰 변동성이 없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사실 뭐 이미 다 지난 거니까 뭐 이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12월 달 이제 동시 만기가 이제 한 달 뒤에 정도에 있으면 나올 텐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이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지만 상승 쪽으로 지금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좀 더 새롭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개인들은 사실 지금 양매도 포지션을 추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현재까지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 외인을 좀 추정한다 보면 12월 달에는 초순에 좀 상승이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조심스럽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의 전공 파트 현물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부장님 어때요?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인지 뭐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큰 반락만 없다 그러면 좀 이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좋게 해석해 본다면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눌림목을 주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제가 이익을 좀 실현하고 확정을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긴 만큼 지금 이 시기에 혹시 이제 확정 지으려는 그런 뭐 투자 주체들이 있어서 혹시 주가가 밀린다면 오히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이 좋은 주식이라면 오히려 이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서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 좀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좀 관망도 나오기 있지만 좀 안에서는 사실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눌림목일 때 좀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투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서 지금 눌림목 매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회를 잘 잡아서 눌림목 줄 때 딱 뭔가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 쳐다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런 sek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아까 IT 말씀 주셨잖아요. 이쪽으로 볼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 IT가 IT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나오지만 실적이 상당히 좀 예상보다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그 A5 그가 투자가 좀 앞당겨지면서 관련한 장비주 소재들에게 좀 더 일찍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데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밸류에이션을 믿고 좀 더 보유하는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내년에 좀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감 전략 A+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